아침에 일어나 물을 한 컵 크게 마십니다. 몸에 좋다니까 라는 생각으로 습관처럼 이어집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도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검진 결과가 정상이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나요?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도 왜 자꾸 피곤할까요? 혈압약을 잘 먹는데도 왜 다리가 붓는 날이 있을까요? 검사는 괜찮다는데 왜 밤마다 몸이 무거울까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65세 이상 3명 중 1명은 이미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중 대부분이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한 채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같은 습관을 1.2년만 더 이어가도 신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희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습관만 정확히 멈춰도 신장이 쉬기 시작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신장내과에서 오랫동안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보다 먼저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그 선의의 습관, 이 오히려 신장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진료실에서 만난 67세 남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매일 물을 충분히 마셨고 짜게 먹지 않았습니다. 검진도 빠지지 않았고 결과는 늘 경계선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5번씩 화장실을 갑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아침마다 손이 굳은 느낌이 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다 잘 지켰는데 왜 이러죠?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 검사가 정상에 가까우면 안전하다. 이 믿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습관을 멈췄다면 투석까지는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선택을 합니다. 신장은 정말 조용한 장기입니다. 심장처럼 두근거리지도 않고 위처럼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마치 밤새 묵묵히 일하는 청소부처럼 불평 없이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처리합니다. 문제는 일이 너무 많아져도 신장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쳐 속도가 떨어질 때 그제야 신호가 나타납니다. 밤에 소변이 늘고 몸이 붓고 이유 없는 피로가 쌓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여기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신장은 작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필터가 깨끗할 때는 물이 잘 흐르지만 계속 과부하를 주면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무리가 쌓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반드시 술이나 짠 음식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반복하는 행동이 오히려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관리이고 어디서부터가 과한 관리인지에 대해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신장은 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조금씩 좋아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계속 같은 습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하나를 정확히 멈출 것인지 말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바로 그 습관이 무엇인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까지 차분히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신장이 이렇게 조용히 망가지는지 그 구조와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신장이 왜 이렇게 조용히 망가질까요? 아프지도 않고 크게 불편하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드리려면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아주 쉽게 풀어야 합니다. 당신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에 가까운 혈액이 신장을 지나가며 정화됩니다.
그중 필요한 것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고 필요 없는 노폐물과 수분만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신장은 한 번에 세게 일하는 장기가 아니라 오래, 꾸준히 일하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통증 대신 조용한 피로가 먼저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아프다는 신호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야 나타납니다. 이쯤에서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지 않았나요? 아침에 손이나 얼굴이 자주 붓지 않나요? 낮에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지 않나요? 이런 변화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신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대부분 나이 탓으로 묻힌다는 점입니다. 신장을 하나의 펌프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새 펌프는 압력이 조금 높아도 잘 버팁니다. 하지만 오래된 펌프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부품이 하나씩 달아갑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버티던 자극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혈압, 혈당, 수분량, 약물까지 모두 신장에 일을 더 시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50%까지 떨어져도 일상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결과가 경계선일 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늘 논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관리가 필요한가? 경계선 수치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가?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반직관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열심히 관리하는 행동, 이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몸에 좋다고 믿고 반복하는 습관이 신장 입장에서는 하루도 쉬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신장은 참는 장기입니다. 웬만하면 버티고 웬만하면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알아차려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증상이 아니라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소변 횟수, 붓기, 피로, 식욕, 잠의 질, 이 5가지가 서서히 변하고 있다면 신장은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해 주세요. 신장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기에 멈추면 그 속도를 늦출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게 되는지, 그리고 모두가 믿고 있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장의 신호를 느끼면서도 결국 놓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모두가 믿고 있는 한 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아직 괜찮다.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면 문제없다. 병원에서 아무 말 안 하면 안전하다. 이 믿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합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최근 검사 결과지를 보고 수치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의사에게 끝까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정상입니다. 라는 말에 그냥 안심하고 돌아오지 않았나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상이라는 단어는 안전하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검사 수치는 딱 잘라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정상, 경계, 위험 사이에는 아주 넓은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바로 그 회색 지대에서 조용히 망가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숫자보다 흐름을 봐야 한다. 한 번의 검사 결과보다 몇 년에 걸친 변화의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대부분 1년에 한 번 검사하고 그날 수치만 보고 판단합니다. 조금 나빠져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죠 라는 말로 모든 불안을 덮어버립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이 등장합니다.
나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짜게 먹지 않고 약도 빠짐없이 챙기고 술도 줄였으니 신장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이 바로 함정입니다. 관리를 한다는 이유로 몸의 작은 변화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관리하는 사람도 이럴 수 있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히려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그 말 뒤에는 비슷한 패턴이 따라옵니다. 밤에 소변이 늘었지만 참고, 몸이 붓는 날이 있어도 넘기고, 피로가 쌓여도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신호를 하나로 묶어보지 않습니다. 각각을 따로 떼어 대수롭지 않게 처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신장은 하나의 큰 신호보다 여러 개의 작은 변화로 먼저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 더 유심히 봤더라면 왜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을까?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미 방향이 꺾인 뒤에 과거를 돌아보게 될 때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착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병이 아니다. 검사에서 문제 없으면 안전하다. 이 공식이 너무 오래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이 공식에 맞지 않는 장기입니다. 아플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된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신장 관리는 얼마나 더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멈출 줄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말이 아직은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만든 하나의 계기, 그리고 많은 환자들의 방향을 바꾼 중요한 발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이미 표정으로 모든 걸 느끼는 순간입니다. 조금 더 일찍 오셨다면 이 말을 꺼내기까지 저는 항상 잠시 숨을 고릅니다. 몇 해 전 만난 한 여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71세, 혼자 생활하시고 생활 습관도 비교적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술도 거의 안 드시고 짜게 먹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셨습니다. 정기 검진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결과지는 늘 비슷했습니다. 정상 범위 하단. 경계선이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 말이 문제였습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이 지금은 바꿀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괜찮다니까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밤에 소변이 늘어도 아침에 얼굴이 붓는 날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평소보다 숨이 가쁘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신장 기능은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수치는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오랫동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검사를 했는데도 왜 놓쳤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발견의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기준이었고 한 번의 검사 수치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 기준으로는 잡히지 않는 장기입니다. 신장은 방향으로 말하고 패턴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의사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경계선 수치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가? 어떤 의사는 지켜보자고 말하고 어떤 의사는 지금 바꾸자고 말합니다. 저는 후자에 가까운 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장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수치가 남아있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신장은 남아있는 기능으로 버티는 장기입니다. 이미 손상된 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환자분들이 깨닫는 순간입니다. 아, 이건 더 버티는 문제가 아니구나. 신장 관리의 핵심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바꿉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직관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계기는 종종 아주 사소합니다. 갑자기 큰 병을 알아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환점은 극적인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건 멈추자. 이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환자분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조금 거치고 이해가 생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늦지 않은 발견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 나빠지는 방향을 분명히 끊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당신도 지금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큰 통증은 없고 일상은 유지되고 있지만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 불안은 틀리지 않습니다. 몸은 늘 먼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하지 못할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습관이 신장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드는지,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으며 계속하고 있는 행동의 정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습관이 신장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합니다. 술, 짠 음식, 단 것. 물론 이것들도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원인은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만드는 습관 보지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일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무리해도 밤에 쉬면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회복의 밤이 점점 짧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식적인 사실부터 짚겠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신장이 일한다는 건 몸속을 계속 정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장을 보호한다고 믿는 행동이 오히려 이 일을 더 늘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넣는 습관들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건강에 좋다는 차를 수시로 마시고 보조제를 챙기고 약을 시간 맞춰 복용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모범적인 관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들어오는 것이 많아질수록 걸러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특히 밤까지 이어지면 신장은 쉬지 못합니다. 여기서 반직관적인 사실 하나. 신장은 부족보다 과도한 지속에 더 취약합니다. 짧은 탈수는 몸이 신호를 보내지만 계속되는 과부하는 조용히 기능을 갉아먹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도 무언가를 마시고 있지 않나요? 밤에 깨서 다시 한 모금 더 마시지 않나요? 몸에 좋다는 이유로 쉬는 시간을 없애고 있지는 않나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의견이 갈립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말과 과도한 섭취는 부담이 된다는 말이 함께 존재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신장은 총량보다 리듬에 더 민감합니다. 언제 넣고 언제 쉬게 하느냐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신장은 밤에 몸과 함께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소변으로 깨고 다시 물을 마시고 또다시 걸러내게 되면 회복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아침에 몸이 무겁고 손과 발이 잘 붓고 낮 동안 이유 없는 피로가 쌓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물을 마시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마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신장은 일정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 휴식을 방해하는 습관이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이제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신장을 살리는 관리란 더 보태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반복하던 것을 멈추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습관으로 오해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조심해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너무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바로잡습니다. 바로 하루 종일 조금씩 계속 무언가를 넣는 습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에 많이 안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셔요. 몸에 좋다니까 나눠서 먹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패턴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 번에 처리하고 쉬는 장기가 아니라 계속 들어오면 계속 일해야 하는 장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시험, 연속 근무가 큰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신장은 교대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심장처럼 쉬지 않고 뛰지만 회복은 오직 일이 줄어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물, 차, 건강 음료, 보조제, 약이 조금씩 끊임없이 들어오면 신장은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이후, 잠들기 전입니다. 이 시간대는 신장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계속 걸러내게 되면 밤새 쉬지 못합니다. 이 패턴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밤에 소변으로 자주 깨고 다시 물을 마시고 아침에는 몸이 더 무겁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만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신장은 서서히 지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박합니다. 그럼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나요? 탈수되면 더 위험하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신장은 일할 시간과 쉴 시간이 구분될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아침과 낮에 집중해서 처리하고 저녁과 밤에는 회복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을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적게 마시고 저녁에 몰아서 보충합니다. 이 습관이 신장을 가장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직관. 신장을 망가뜨리는 건 한 번의 큰 실수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친절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은 행동이 오히려 회복 시간을 빼앗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이 습관은 미리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길은 더 많이 챙기는 게 아니라 언제 멈출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아주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다행히도 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첫 번째 변화는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정확히 멈추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에는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쉬는 시간을 되찾아 주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로 권하고 싶은 것은 저녁 이후의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보통 저녁 식사 이후에도 습관처럼 물을 마시고 차를 마시고 몸에 좋다는 음료를 더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신장이 하루 일을 정리하고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이때 계속 일을 시키면 밤새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후에는 필요한 약 외에는 추가로 넣지 않는다. 이 한 줄 원칙만 지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의 무거움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입을 적실 정도의 소량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마셔야 마음이 놓이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낮 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일할 시간에 일을 몰아서 하게 돕는 겁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저녁에는 서서히 줄입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하루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신장이 언제 일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이 걱정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몸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첫 2, 3일 동안 소변 색, 붓기, 밤에 깨는 횟수, 아침 컨디션을 유심히 보세요. 신장은 변화를 아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덜 마셨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신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더 넣을 때가 아니라 덜 시킬 때 시작됩니다. 지금 이 변화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신장은 작은 신호로 변화를 알려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오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행동을 조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 원칙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반대로 행동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오래 믿어온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 몸에 좋다는 건 꾸준히 넣어야 한다. 적게 마시면 신장이 상한다. 이 말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 조건이 빠지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직관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적당한 자극에는 강하지만 끊임없는 자극에는 약합니다. 운동으로 비유해 볼까요? 하루 종일 가벼운 아령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것과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운동하고 충분히 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근육을 망가뜨릴까요? 신장도 같습니다. 조금씩 계속 일을 시키는 방식은 회복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늘 토론 대상입니다. 고령자에게 수분 제한을 말해도 되는가? 혹시 탈수를 부추기지는 않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한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실 시간을 정리하자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흔한 오해가 등장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면 신장이 건강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주 본다는 건 자주 걸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밤까지 이어진다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으로 2번 이상 깨는 패턴이 몇 달 이상 이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검사를 떠올립니다. 그래도 검사에서는 괜찮았어요. 기억해 주세요. 검사는 그날의 상태를 보여줄 뿐입니다. 신장은 지금 괜찮다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하나의 작은 실험을 제안드립니다. 딱 3일만 저녁 이후의 흐름을 정리해 보세요. 억지로 참지 말고 의식적으로 줄여보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밤에 깨는 횟수, 아침 붓기, 낮에 집중력. 이 세 가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동안 너무 쉬지 못하게 했구나.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장 관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부전이 이미 진행된 분,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의 조언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겐 이 작은 정리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분들에게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장을 쉬게 하면서도 일상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한 가지 습관을 보너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숨을 고르고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혹시 부담으로 느껴지셨다면 이 부분에서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쉬운데 효과는 분명한 습관 하나를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의 핵심은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정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로 아침 첫 소변 이후에 한 컵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물을 많이 마십니다. 밤새 부족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순서가 조금 중요합니다. 밤 동안 신장은 몸을 정리하느라 쉬지 않았습니다. 아침 첫 소변은 그 결과물입니다. 이 소변을 본 뒤에 천천히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신장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와 양입니다. 벌컥 마시지 말고 몇 분에 걸쳐 나눠 마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습관이 왜 도움이 될까요? 아침에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오면 신장은 다시 급히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반면 천천히 들어오면 하루 리듬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차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신장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됩니다. 실제로 이 습관을 알려드린 분들 중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덜 붓고 소변이 한결 편해졌어요. 속이 더 편안해졌어요.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신장을 괴롭히지 않는 방향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이들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커피는 언제 마셔야 하나요? 커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아침 공복에 바로 마시는 커피는 신장과 위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식사 후나 물 한 컵을 마신 뒤가 조금 더 안전합니다. 이 역시 완벽히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셨을 겁니다. 신장 관리란 극단적인 제한이 아니라 리듬을 맞추는 일이라는 것. 아침에는 천천히 시작하고, 낮에는 집중해서 처리하고, 저녁에는 정리하고 쉬게 한다. 이 흐름만 잡아도 신장은 훨씬 덜 지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습관을 적용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 그리고 이 방법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 방법, 누구에게나 괜찮을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셨다면 아주 잘 오고 계십니다. 신장 관리는 좋은 방법보다 안전한 방법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금 천천히, 조심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흐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개인 상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분, 신부전이나 간 질환이 함께 있는 분, 인뇨제나 특정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이 경우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어지럼, 탈수, 혈압 변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리에는 갈림길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경계선이거나 초기 변화가 의심되는 분들은 리듬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단을 받은 상태라면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갈림길을 구분하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의 반응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적용했을 때 어지럼이 심해지거나 입이 지나치게 마르고 소변량이 급격히 줄거나 심한 피로가 몰려온다면 그건 멈춰야 할 신호입니다. 신장은 참고 버티라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불편함이라는 방식으로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좋다고 했으니 참아야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건강관리에는 의지가 아니라 조율이 필요합니다. 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몸의 반응을 읽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사들 사이에서도 늘 나오는 논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에게 얼마나 적극적인 조절을 권해야 하는가? 어떤 의사는 철저한 관리가 답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어떤 의사는 생활의 질을 우선하자고 합니다. 저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속할 수 없는 관리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무리 없는 방향이 오래 이어질 때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방법을 나는 일주일은 할 수 있을까? 한 달은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그 방향은 당신에게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부담이 먼저 느껴진다면 조금 느슨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제 영상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7일 계획을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계획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복잡한 이야기는 내려놓고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변화는 계획이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분명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7일만 해봅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바꾸자고 하면 부담이 되지만 일주일은 누구나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7일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신장에게 쉴 수 있는 리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딱 한 가지만 지킵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후에는 불필요한 음료를 더 넣지 않는다. 이때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조금 어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멈춰보는 경험입니다. 이 3일 동안 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밤의 변화입니다. 소변으로 깨는 횟수, 잠의 깊이, 아침의 무거움, 이 세 가지를 그냥 느껴보기만 하세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낮의 흐름을 조금 정리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필요한 수분을 미루지 말고 섭취해야 합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시는 양은 비슷한데 밤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신장이 일할 시간과 쉴 시간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아침을 점검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언가를 급하게 넣기보다는 첫 소변을 본 뒤 천천히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순서 변화가 하루 전체의 리듬을 안정시켜줍니다. 신장은 갑작스러운 자극보다 예측 가능한 흐름을 좋아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수치가 바뀌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결과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몸이 덜 붓는지, 밤이 조금 편해졌는지, 아침에 숨이 덜 가쁜지, 이 작은 차이들이 앞으로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7일은 시험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과정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대화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변화가 느껴진다면 이 흐름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불편함이 더 커졌다면 조정하면 됩니다. 이 모든 선택은 당신 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남길지, 그리고 왜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인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특별한 비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방향이 어긋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밤에 깨는 횟수로, 아침에 붓기로, 이유 없는 피로로 조용히 말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너무 자주 나이 탓으로 넘겨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장을 더 혹사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신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되돌려주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언가를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애쓰는 관리가 아니라 과하게 반복하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관리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신장이 회복을 잘하는 장기가 아니라 속도를 늦춰야 지킬 수 있는 장기벌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어도 더 나빠지는 방향은 분명히 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신장은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리듬이 조용히 쌓일 때 속도가 변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신장을 쉬게 하는 시간은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행동이 정말 필요한가? 그 질문 하나가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7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7일의 실험. 당신의 몸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꿔주었다면 지금 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 배우자 혹은 걱정되는 분께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약속 하나만 해볼까요? 댓글에 Day 1 챌린지 시작 독서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글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몸을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몸의 편에 서면 됩니다. 신장은 그 선택을 가장 먼저 느끼는 장기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온 의사이자 동행자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이 조금 덜 힘들기를 바랍니다.